문학은 소통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작가들은 문학을 통해서 세상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가슴속 켜켜이 쌓여온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흰 여백 위에 글로 풀어내는 시대의 작가들. 오늘 대전 문학의 향기에서 만나볼 작가는 아동문학가 송근영 시인입니다. 아흔 살 어린이. 송근영 씨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5월의 교정. 오랜만에 집 근처 초등학교를 찾은 선생님. 옛 추억에 선생님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91살인데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뭐 얼마나 했는가니 45년 6개월 동안 했는데 그냥 내가 늘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밥만 먹으면 가는 학교, 눈만 뜨는 가는 학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45년 6개월이 꿈같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항상 어린이를 접하다 보니까 어린이 세계에 빨아들어갔다고 할까? 어린이를 자꾸 보다 보니까 귀엽잖아요.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어린이는 순수한 거예요. 그게 지가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고 할까? 그래서 내가 어린이가 되고 말았어. 어린이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린이와의 생활이 동심을 심어줬다는 그. 동시 작가인 그에게 교육자의 삶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들에게 자꾸 쓰이게 하고 그런 글짓기 지도를 많이 했지 내 자신은 그렇게 글짓기를 내 자신이 작품 활동을 별로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이제 자기가 그 어떤 문인이든가 하나 작가를 내려면 어떤 등단을 한다든지 뭔가 그 요식행위라 할까 뭘 그걸 거쳐야 남이 인정하지 않아요. 1985년에 우리 대전일보사에서 신춘문예를 공모한다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공부를 한다니까 한번 나도 좀 써서 내보야겠다. 그래서 그걸 내보니까 그게 이제 당선이 되는 가정이요. 뭐 그런데 지금도 그냥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당선이 되어서 어린애같이 기뻤죠. 뭐 이제는 나도 글을 써도 좋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남들이 인정을 하는구나. 그런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그냥 그러나 그런 대로 이렇게 쓰고 싶은 작품을 지금 많이 써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 마음을 잘 나타낼까?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성인씨는 안 써봤지만 그게 동시같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 참 동시가 쉬운 것 같아도 어린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정동에 위치한 그의 서재. 빼곡이 한켠에 쌓인 책더미 속에서 아침마다 신문 탐독 삼매경에 빠진 선생님. 신문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의 교재다. 하나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자꾸 변해가는 세상에 뭔가 쫓아갈 수는 없지만 좀 어떻게든 세상이 돌아가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알기 위해서도 신문을 꼭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이제 지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문은 열심히 읽고
하나의 교재다, 공부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고 있어요. 스쳐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은 그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걸 이제 해서 밑줄을 긋는 거죠. 뭐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빨간 볼펜을 또 사다가 또 빨간 걸 이렇게 줄을 긋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죠. 못할 수도 있어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잊혀져가는 기억력을 다시금 되돌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그는 신문에서 찾았습니다. 다 읽고 이렇게 쌓아놔요. 그 쌓아놓은 게 그렇게 좋아.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버려야지만 아 내가 뭘 읽었구나 하는 걸 읽은 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또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 쌓아놓은 걸 보면 그렇게 마음에 그게 좋아요. 대흥동에 위치한 서점. 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오늘 송근영 선생님도 서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서점에 직접 오신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가지고 왔어요. 신문에서 오린 거거든. 신문을 보고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오래 가지고 온 거예요. 책을 얼마만큼 내가 좋아하느냐. 근데 그때는 박봉 생활이지만 새로운 신간 서적이 나오면은 그 사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책을 사니까 말하자면 와이프는 좋아 안 하죠. 그래서 한 권 사면 몰래 사가지고 와서 없는가 잘 봐가지고서 어디다가 감춰놨다가 이렇게 또 이제 책을 사고 그런 수도 있는데 안식구가 싫어했죠. 박봉인데 자꾸 책만 사느냐. 이유는 그거죠 뭐. 그래 하랬더니 사고 싶으면 책은 샀으니까. 근데 다 읽지도 못하고 버린 거예요. 그래 뭐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책만 싸놔도 마음이 놓이니까. 그게 참 이상한. 늘 신문을 보고 새로운 책이 나오면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책을 사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도. 누구도 말리지 못한 그의 책사랑.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러는데 그전에 책점에 오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었어요. 간혹 와서 이제 책점에 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잘 가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간다고. 그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으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글짓기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취미를 그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걸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지 않고는 책을 안 읽죠. 이 책을 읽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멋있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짬발장이라 할까? 빅토르 유고가 쓴 그 레미제라블 그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게 아주 기분을 내서 읽는 낭독을 잘해야죠. 근데 그때 학년이 하나 바뀌더니 어째 우리 선생님이 어째 난데없이 교과서 말고 딴 책을 읽히니까 아이들이 흥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참 열심히 듣는 그 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일 읽어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다 읽어가는 중인데 아이들이 하루는 삐삐삐 웃더라고. 왜 웃는 거야 했더니 벌써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짠발약을 구해다가 다 읽었어요. 다 읽은 놈이 있더라고. 그러자 근데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다는 거, 밥을 세워가면서 읽었다는 게 이게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몇 어린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책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 한번 책을 좀 구하자. 그래 그때 이제 너는 동명성도 사와, 너는 짠발등 사고, 너는 보물성 사와, 너는 똘똘이 몸을 사오라고 이렇게 한 권씩 사오라고 해서 모이니까 50명이니까 50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 50권을 읽는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미천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교우 가서 이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1시간씩 읽히는 거예요. 이게 독서 시간을 이제 특별히 이제 가기 전에 다 공부가 끝나면 한 30분이고 40분이고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겠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이 많이 읽어준 그 짠발작을 잊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을 많이 했죠. 그날 오후 문학관을 찾은 송근영 선생님. 그가 있는 곳엔 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잘 읽어야 되는데 내 어린이처럼 한번 읽어볼게. 내가 넌 왜 자꾸만 새가 온다고 하니? 그게 아니고 우거진 숲이 만약 내 세상이라고 신바람이 나서 그러는 늘 거란다. 동시를 읽을 때만큼은 9살 어린이가 되어버리는 송근영 선생님 덕에 유쾌한 웃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웃자라가지고 어른 돼버리고 말았는데 저희가 다시 어린이로 되돌아갈 것 같아요. 송근영 선생님은 그 90 어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송근영 선생님이 이렇게 뵈면은 안면에는 어린이의 미소가 담겨 있고 말씀 하나하나도 아주 어린이들과 재미있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천진스러운 그런 모습을 평생 간직하고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등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를 않으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함께 글을 쓰고 이렇게 그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사는 것, 어쩌면 등단 이전에 이미 작가의 경지를 넘어선 그런 분이시죠. 맑고 순수한 서정으로 작품을 빚어내는 송근영 선생님. 그 문학의 바탕에는 교육자로서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음은 물론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집약되기도 하는데요. 신춘문예 당선작인 새벽 논길 역시 아무도 가지 않은 눈길을 걸어가는 자신과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의 걸어간 길을 중첩시키며 마음에 새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송근영 선생님은 지금 대전에서 최고 원로 아동문학가이십니다. 아동문학에서뿐만이 아니고 시, 시조, 소설, 또 수필 모든 분야에서도 가장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90세가 넘으시도록 식지 않고 있고 또 그 열정에 따라서 작품을 창작하고 계십니다. 90세에 동시를 창작하신다는 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 대전에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 후배 문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할 때는 그분의 생활이 곧 동화와 같은 동심 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나비라는 작품을 보면 우리 집안에 나비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이 열리면 나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곤충도 들어올 수 있는데 나비가 들어왔을 때 그 나비를 보면서 저 나비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닫힌 문을 열어서 나비를 내보내십니다. 그 일을 그대로 시로 적은 것이 나비입니다. 이렇게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나비를 사랑할 수 있는 시인, 그리고 그래서 그 나비를 살려주기 위해서 추운 날에 창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어린이다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뛰어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순수한 동심을 가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과 열정을 문학 안에 그대로 투영시킨 송근영 시인. 모든 작품은 어린이들의 눈과 마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여튼 이 어린이들이 구김살 없이 참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정직하게 어린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아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떡할 수가 없어. 학원도 가야 하고 아이들이 지쳐 있는데 좀 아이들 좀 놓아줬으면 좋겠어. 자기 자신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어찌 애들은 뭐 시간이 꽉 짜여져 가지고 어떡할 수가 없어. 야, 저렇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는데 좀 아이들 좀 마음 놓고 좀 놀렸으면 좋겠어.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뭐 그게 어떻게 놀릴 시간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쉬어야죠. 좀 그래야 좀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계속 짜여져 있으니까 어떡할 수가 없어. 아이들 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아이들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정동에 위치한 그의 자택. 감동적인 순간, 최고의 기쁨과 민족. 늦게까지 책을 탐독하고 계신데요. 90살이 넘도록 이어온 그의 문필의 힘. 그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삽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누구든지 다 어머니가 어머니는 하느님 같고 영원하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하느님 같다. 어머니는 영원하다. 어머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뿐 아니고 다 어머니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그 속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시내버스를 타고서 우연하게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거울이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 얼굴이 꼭 엄마 같더라고요. 그런 시를 써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를 내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거울. 송근영. 버스 앞자리 앉았다. 무심코 거울을 보았다. 어찌 눈을 의심하랴. 닮아가는 나의 얼굴. 틀림없는 어머니 얼굴이다. 그러니까 무심코 본 그 거울에 비친 것이 내 얼굴이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금방 그 버스 안에서 나온 시예요, 이게. 앞으로도 또 어머니가 소리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시 속에는 어머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의 시는 그렇게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일기를 쓰는 송근영 선생님. 어린이로 돌아가고자 시작했던 일기는 이제 그의 역사가 됐습니다. 자취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 손자들이 볼는지를 몰라도 그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와서 할아버지 이렇게 전기요금을 냈다던가 귀중한 그 자료가 아니겠어요?
저 일기 쓰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됐고 아주 밥 먹듯이 한다. 이게 아무 그런 부담 없이 매일 쓰고 있어요. 밥 먹듯이 쓴다. 이제 하나의 버릇이 된 거죠. 뭐 그 자기를 이제 엮어 나가는 거죠. 자기 삶을 하나의 이제 기록에 남기는 거. 그게 기록에 남긴다는 게 대단히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아들이 봤든 손자가 됐든 볼런지 안 볼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녹음 같은 거 해놓고 보관할 수도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글씨는 영원히 남지 않아요.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을 쓴 게 글 아니에요. 글. 일기 쓰다가 동시가 저절로 나와서 또 일기 속에다 동시를 엮는 때도 있다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의 90여 년 인생사가 담겨진 일기장은 송근영 시인에게 또 하나의 문학서. 그렇게 90살을 살아온 그는 일기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시대를 공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귀중한 자료지. 손자들이 잘 보관하고 읽을지는 모르는데 저번에 그 명절 때 왔을 때 이제 설 때 왔을 때 그 할아버지 일기 저렇게 많은데 너 보관하려니 아이 그러면 지가 보관하죠.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잘 될런지 책도 그동안 많은 것이 책이 짐이 됐고 일기도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저걸 누가 보관할런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일기를 써야죠. 어린이의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대전의 방정환, 송근영 시인. 그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진짜만 작품을 쓰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좀 종교 소적도 있고 철학 소적도 있고 나머지 작품도 잘 또 몇 번이고 섭렵해서 읽어보고 또 성경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내 마음 자체가 착하게 더 다듬어가지고 내 마음을 더 다듬어가지고 정직한 동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많이 쓸 생각이 없이 내 몸을 더 다듬어가지고 진짜 한 편이라도 좋은 그런 동시를 지금 엮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90여 년 외길 인생. 순수한 서정 속 맑은 동심을 문학 안에 담아온 90살 어린이 송근영 시인. 91살인 지금도 훌륭한 동시를 빚어내기 위해 어린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린이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90살 어린이인 그가 걸어갈 새벽 눈길 속 다시금 설레는 발걸음을 기대해 봅니다.